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20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명예퇴직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오늘 마지막 본회의와 퇴임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정치 인생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1992년에 국회에 입성한 이후 우등상은 몰라도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21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공개한 과거 일화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 첫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 입으로 찾아봤어요. 헌정했어요. 나한테 약속할 수 있나? 모든 회의 한 번도 안 빠지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약속 때문에 육선 의원이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안 빠진 기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등상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대명상만 받으려면 노력했다. 어제 오전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특강 강사로 직접 나선 문 의장은 21대 국회 입성을 앞둔 초선 당선인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자신의 과거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걷게 됐고 정치 대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육선이 되기까지 본회의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단 건데요. 실제로 문 의장은 국회 출석률을 거론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개근하게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또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나 의총에도 항상 참석하는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유명한데요.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었던 정치를 떠나며 문 의장은 대선배의 가르침을 초선 의원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은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정치 인생이었다며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음을 회고했는데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의정활동의 기본과 초심을 강조한 문 의장의 당부와 가르침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했던 후보죠. 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최재훈 박사. 총선에서 김도읍 통합당 후보에게 패한 이후 민주당 국제대변인으로 임명돼서 활동 중인데요. 최 대변인이 총선 출마 전 10년간이나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 대변인의 이중 당적 사실은 최근 부산 지역 민주당 당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폭로하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 대변인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5일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려 했을 때 통합당 당적을 중복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이 반려됐었고 이에 최 후보가 통합당을 탈당하고 다시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했다는 건데요. 선관위와 민주당의 확인 결과 실제로 최 대변인은 2010년 2월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입당해서 지난 3월 25일 탈당 때까지 10년 넘게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2010년에는 한국에 없었고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었다며 통합당 당원 가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됐을 때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서야 가입 사실을 알게 됐고 추천인으로 적힌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명의 도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최 대변인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 가입이 된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10년간 활동하지도 않은 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정치권의 정당 운영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겠고요. 또 지난 1월 당 인재 영입 과정에서는 이중당적 사실이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 중앙당의 검증 문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정의당에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고위공직자 후보들마다 줄줄이 낙마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노트에 거론되는 인물 누굴까요?
윤미향 당선자는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의 관련 의혹.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부터 안성쉼터 거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의당이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상정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한 만큼 윤 당선인의 이름이 데스노트에 오른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전국마다 부적격 인사를 출연했던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조국 사태에서는 칼날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에 윤미향 이슈에서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마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의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여당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힘을 발휘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